네, 월요일 헬로 차이나는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또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랑 처음 또 뵈는 시간인데 공교롭게 또 주말에 중국 쪽에서 좀 규제가 나왔거든요. 우산 신탁을 활용한 마진 거래를 금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중국장도 한풀 꺾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우선은 중국장 그동안 급하게 올랐었던 부분은 중국 정부 또 전 세계의 시장 참여자 비단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 다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사실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해 시장은 70% 이상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시장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얹지는 이때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살짝의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산 신탁 금지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그 상해에는 주말에도 상해 선물이 거래가 되죠. 그 부분이 거의 6%까지의 급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상당히 증시의 움직임을 긴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빠지가 또 너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산 신탁 금지는 증시를 억제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쉬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주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언지를 해줬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바로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 중국 정부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급락은 제일 원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급락 이후 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지금 사실상 다시 그 반등의 움직임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좀 속도 조절 차원의 좀 액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아직 중국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좀 기회가 지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또 좋은 중국 주식 좀 찾는 작업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 철용 물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의 최대 사업이죠. 1대1로는 과거 조상들이 중국 내에서의 비단길로 통용이 됐었죠. 예전 같았을 때는 비단이라는 것은 가장 가벼우면서 고마진의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나 말을 통해서 또는 양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거운 것을 많이 못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을 많이 통용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의 비단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이 드나들 수 있는 최대의 산업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즉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단위의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업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 중국 철용 물류를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말 그대로 철용 물류, 바로 철도를 통해서 물류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 같았을 때는 대련철로 분국과 대련철로 경제기술개발공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국영기업들이 만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철로를 통해서 이제 화물을 이제 운송을 하고는 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로 주로 물류를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건화물,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대진철도 같은 경우는 석탄을 주로 운송했던 양대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화물 운송을 70%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특수 컨테이너 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화학, 곡물, 일반 화물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반 화물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인해서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빠르게 기존의 건화물에서 일반 화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철도 화물 운송 매출이 많이 잡히네요. 70%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 좀 기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도 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종목 좀 내용 하나하나 좀 더 뜯어볼까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대1로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은데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은 보급이 많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직구 시장입니다. 또한 국내 택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상간 지역도 죄다 지금 LTE급의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물류가 서로 통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통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철도를 통해서 물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력 물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매출이 급격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1대1로 특히나 30개국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50개국이 넘었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물류 자체도 기존에는 항공 위주로 갔었습니다. 항공은 각 거점 도시로밖에 물류를 못하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긴 운송수단으로서의 조금 더 세밀하게 물류를 배송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측은 한국과 동아시아, 남쪽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왼쪽으로 봤었을 때 인도와 유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의 막대한 물류를 철도를 통해서 빠르게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단위가 가격 자체가 또 싸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 물류 같은 경우는 통용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연평균 20%에서 30% 이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철력 물류의 실질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건화물 위주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운임요금 자체가 상당히 경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철력물류가 아무리 자기네들의 가비위치라고 하더라도 운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철도 운송 가격 자체를 8월부터 운임료로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이 부분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이제 운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임 자체를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력 물류에서의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운임료가 상향이 됐네요. 그리고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좀 계속해서 좀 실적을 펼쳐나가는 실적 개선 흐름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종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렇게 큰 기업과 좀 비교를 할 만한 국내 기업은 사실 찾기는 쉽진 않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상물 동량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동방이라는 기업과는 조금은 비교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너무 차이가 크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상호작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철록 물류 같은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를 운송을 해줬다라고 하면, 동방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도 조금씩 물동량이 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중량 사업 수주에서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또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캐파를 늘려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입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국내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이 3차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런 이유일 텐데요. 그런 이자 비용이 사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철력물류는 지금 본업이 좋아지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했던 효과가 있는 대외적인 효과, 그러니까 본업 플러스 대외적인 효과가 좋을 때 그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방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좋아지고 있고 이자율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또 우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공통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외부적인 요건들이 좋아지고 일단 정부 정책의 또 수혜를 받으면서 철도 컨테이너 운송 사업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예, 중국 철로, 철용 물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좀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중국 남차 북차가 상한가의 움직임에서 지금 중국 철도건설, 교통건설 또한 철용 물류 같은 1대1로 관련주들이 죄다 지금 그 신고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특히 아까 오전장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긴 했는데요. 그 쉬어가는 타이밍 때 한번 매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52 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22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주인 중국 남차 북차의 움직임을 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남차 북차를 밀렸을 경우는 중국 철용 물류 같은 경우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유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남차 북차요. 이 종목의 움직임과 좀 연동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또 추이 보면서 좀 대응 전략 짜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차이나에서는 중국 철용 물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 카운슬러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신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요. 오늘도 3명의 전문가가 진단과 전략 같이 짜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종목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발빠르게 종목 상담 기회 잡아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